안녕하세요. 디더라 입시계 제임스입니다. 대학 합격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기쁨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기대 이하의 그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재정 지원 패키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오는 실망감도 엄청나게 크죠. 사실 예를 들어서 2만 불 정도의 교육비 지출을 예상하는 가정에 만약에 8만 불 정도의 비용을 내야만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통지를 받았다면 합격을 못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재정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면요, 재정 지원 이의 신청서 (Financial Aid Appeal Letter를 제출하셔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재정 지원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만약에 하게 되었을 경우에 효과적인 어필 레터 작성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내가 재정 지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갖다가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재정 지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감정적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현실적인 가능성을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재산이 실제로 있는 부모든 그렇지 않은 부모든 10대 자녀 교육에 수십만 달러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히 피하고 싶은 게 인간의 욕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대학이 이의 신청을 접수하고 가능한 한 상황을 고려를 해서 재판단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단순히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싶다라는 이유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대학에서 바라봤을 때 그럴만하다라고 느껴지는 이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몇 가지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가족의 재정 상황이 급격히 변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모님께서 갑자기 실직을 하시거나 수입이 크게 감소를 하셨을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의료비 등 예기치 못한 큰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는 그러한 금액을 갖다가 보통 계산치를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족 중에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위한 부양 비용이 크게 증가한 경우를 들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그런 재정적인 피해가 있는 경우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도 산불이 아주 크게 났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아주 재산을 갖다가 크게 잃으신 분들이 꽤 계시는데 이런 경우도 해당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다면 관련 서류, 급여 명세서나 의료비 영수증 같은 것들을 첨부를 하셔서 신청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다른 대학에서 더 좋은 지원 패키지를 받으신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학교만 집어넣으신 경우는 없으실 것이고, 보통 요즘에 학생들은 10개 이상, 심지어는 15개, 20개까지도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경우에 보통은 통상적으로 복수의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합격 통지를 받은 학교 중에 만약 다른 학교에서 더 많은, 지금 어필 레터를 쓰려고 하는 재정 지원 패키지가 적은 금액이 온 학교 말고 다른 대학에서 더 많은 장학금이나 지원을 제공을 한다면은 이를 근거로 재정 지원을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 비교는 유사한 조건의 대학끼리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립대학 간 비교를 한다든가 또는 주립대학 간 비교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사립대의 장학금과 주립대의 장학금을 비교하시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비용이 한 8만 6천 불 정도 되는 사립학교에서 장학금을 갖다 2만 5천 불을 주겠다라고 한 그런 장학금 제한과 연간 비용이 한 3만 불 정도 들어가는 공립학교에서 15,000불 정도의 장학금 제한을 갖다가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둘을 갖다가 비교를 해서 이 사립대학에서 25,000달러를 주기로 했는데 이걸 보여주고 공립학교에 대고 똑같이 한 25,000불 주실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수업료 비용과 그 자금 조달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정당한 어필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팝사에 있어서 작성하실 때 오류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팝사를 작성할 때 숫자나 소득 정보를 잘못해서 입력을 하셨다면 예상보다 낮은 재정 지원 패키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소득이 6만 불인데 실수로 뭐 60만 불이라고 입력을 했다든가, 가족 구성원 수를 갖다가 잘못 게재한 경우, 이 경우가 제일 많죠. 뭐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우리 가족만 생각을 해갖고 4인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6인이었는데 4인이라고 쓴다든가, 뭐 아무튼 이런 경우에 즉시 오류를 수정하시고 대학 재정 지원 사무실에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효과적인 어필레터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작업에는요, 부모님의 재정 정보가 이 과정의 핵심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부모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접촉하는 것은 학생이 대학 그 관계자와 직접 접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신청서를 어필레터를 작성하실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키셔야만 합니다. 먼저 대학 재정 지원 사무실에 먼저 연락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대학마다 이 신청에 대한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요. 먼저 전화나 이메일로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편지를 쓰실 때 감사의 표현과 예의를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뭐 재정 지원을 검토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먼저 적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해당 대학에 대한 강한 입학 의지를 표현하셔야 됩니다. 꼭 이 대학에 가고 싶다라는. 그리고 원하는 재정 지원 수준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정도까지 우리가 서포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 정도를 갖다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그런 구체적인 금액을 갖다 제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당신의 대학의 훌륭한 교육과 커리큘럼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입학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저희 가족의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지원 없이는 등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헤아려 주셔서 지금 제시하신 금액보다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금액을 제시하셔서 그 정도까지 받아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갖다 쓰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충분한 증거 자료를 첨부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실 수가 있는 급여 명세서라든가 세금 보고서, 의료비 청구서, 보험 내역서 등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신청 요청이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재정 지원 담당자들은요, 매년 수천 건의 신청서를 검토합니다. 이 신청을 잘 안 할 것 같죠?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더 많은 지원을 원합니다라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 적어요, 더 많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는요,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대학에서 더 나은 제안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항소를 하시는 경우에 이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 다른 대학의 그 공식 지원 재정 패키지 카피를 포함하셔야 됩니다. 그 대학에서 재정 지원 패키지를 보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카피하셔서 그거 갖다가 같이 포함시켜서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편지의 톤면에 있어서는요, 예의 바르고 상대방을 존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방법은 대부분 실수를 하시는 게 흥정이나 협상으로 여겨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상점에서 물건값을 깎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재정지원사무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천 명 또는 수만 명의 합격한 지원자들을 상대를 하고 있고요. 지원자가 단순히 더 나은 가격을 지불하길 원하는 그러한 사례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자꾸만 뭐 그냥 좀 깎아주세요 뭐 등등의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는 거에 대해서 시간을 갖다가 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실제 필요, 다시 말해서 비용이 더 줄어들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대학을 다닐 수 없는 상황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되고, 그런 실제적인 필요가 어필 절차를 주도를 하셔야 됩니다. 가끔 보면 일부 부모님들이 당연하게 받을 거라 예상한 금액과
그 너무 차이가 난 경우 화가 나셔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뭐 그러면서 담당자와 마치 싸우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요. 또 처음부터 그러시는 건 아니고 얘기를 하다가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으니까 화가 나셔서 언성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대학 재정 담당자에게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무작정 요구할 때가 아닙니다. 대학이 해당 학생을 필요로 하는 때라기보다는 학생이 대학을 필요로 하는 때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재정지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과연 누가 결정할까요? 연방정부는요, 각 대학의 재정지원 담당자에게 지원자의 FAFSA와 SAI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FAFSA 및 대학 재정 지원 결정권은요, 각 대학의 재정 지원 담당자에게 있습니다. 즉, 담당자 한 명이 최종 결정을 내리고요, 추가적인 상급 심사 과정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는 좋게 말하면 번거로운 절차가 없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동시에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필과 관련해서 한 번 결정을 내리면 최종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지원 이의 신청이 성공할 확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실제로 이 신청을 통해서 재정 지원이 증가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20년 한 연구에 따르면요, 이 신청이 승인된 확률은 약 6%에 불과했는데요. 성공한 경우에 평균적으로 3,500불 정도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평균적인 금액을 말씀드린 거고요. 케이스 따라서 상당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몇만 불 이상 다른 결정이 나온 경우도 실제로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립대학이 공립대학보다는 이 신청 승인 비율이 높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요, 억시덴털 컬리지의 경우에 약 33%의 이 신청자의 요구를 받아들였고요. 코넬 유니버시티와 세라 로렌스 컬리지 같은 경우에 50% 이상의 신청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실패 사례는요, 잘못된 이의 신청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적절한 이유가 없이 신청을 했거나 충분한 증거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성공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적인 이의 신청을 위해서는요, 진정한 재정적인 필요가 있어야 되고요, 정확한 서류와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하셔야 되고, 합리적이고 정중한 어조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보다 적은 재정보조 패키지가 나왔다라고 하시면요, 어필 에러를 써보시는 것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정지원 이의 신청은요,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단순한 그런 가격 협상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대학 재정 지원 담당자는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그들에게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가족의 재정 상황이 급격히 변하셨거나 FAFSA에 오류가 있거나 또는 다른 대학에서 더 나은 제안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이 신청을 통해서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 없이 무작정 더 많은 지원을 원한다라고 하는 태도는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재정 지원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신다면 먼저 대학 재정 지원 사무실에 문의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와 예의를 갖춘 태도로 충분한 증거 자료를 준비하시도록 하십시오. 또한 단순한 가격 협상이 아니라 진정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도록 하십시오. 지금까지 입시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